안녕하십니까. 2018년 7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제헌절이죠. 오늘 코페스 동반자 웨딩에서 이런저런 이야기 편에 필리핀 셋업의 대부 한국의 셋업이란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필리핀에서 셋업 범죄가 일어나고 그런 것을 또 보고 또 피해 사례를 듣고 보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필리핀에 대한 비난을 많이 합니다. 필리핀 놈들 못됐다. 가방에다 총알 집어넣어 놓고 돈을 뜯어내고 또 멀쩡한 사람들 주머니에다 마약 집어넣어 놓고 마약범으로 몰아서 또 돈을 뜯어내고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집에다가 총하고 수류탄 갖다 놓고 또 누명을 씌워도 돈을 뜯어내고 이런 필리핀 놈들은 셋업 범죄나 하는 아주 못된 놈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아주 많이 하십니다. 또 그런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필리핀에 그런 셋업 범죄가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죽하면은 필리핀 대통령이 공항에서 일어난 셋업은 무조건 없던 걸로 해라. 이런 특별 지시까지 내려가지고 공항에서 일어나는 셋업은 없던 걸로 그냥 비행기 타서 보내는 걸로 이렇게 지금 결정을 거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셋업이 많으면 필리핀 대통령까지 나서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필리핀 셋업 범죄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 한국에는 셋업 범죄가 없을까? 저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 앞집에 그 앞집에 사시는 분이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주차장이 다 만들어져서 새로 산 차량을 이제 입고를 시켰습니다. 입고를.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제 이웃 사람들끼리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뭐 이웃 주민이니까 이제 곁다리를 낀 거죠. 이렇게 기웃거리면서. 그랬더니 그 사람들도 이제 이웃이니까 아는 척을 하죠. 그리고 이제 새 차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일제차였습니다. 미쓰비시 차.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차 이야기도 나오고 또 한국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왜냐하면 그 주민들이 또 몇 사람이 선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산까지 가는 패를 타시는 그런 주민들이 또 몇 분 계시고, 뭐, 얼마 전까지, 그러니까 과거죠, 과거. 과거에는 이제 금강산 오가는 그런 배에서 일하시던 분들도 있어서 한국을 잘합니다, 이분들이. 그리고 또 미국서 대학을 나오신 분들 중에 한국 회사, 미국 회사인데 한국에서 미국 회사 근무했던 분들도 계시고 해서 한국을 잘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뭐 한국의 탄핵 그런 일이라든지 지금 최근에 드루킹 사건 이런 게 이제 화제가 된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하고 또 보이스피싱. 왜냐하면은 여기서도 큰 길로 나가면은 게임장이 있습니다. 게임장. 근데 주인이 이제 한국 사람이다. 뒤에서 한국 사람이 이거 운영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죠. 그런 게임장 건너편에는 이제 또 한국 거지가 앉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낯설어 하진 않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보이스피싱이 셋업이라는 사실을 저는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셋업이라고 또 보고 있더만요. 보이스피싱을. 그래서 보이스피싱을 하면서 여기서 많이 잡혀가기 때문에 이제 뉴스를 통해서 아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전화를 해서 이렇게 속여가지고 돈을 뜯어내는데 액수가 어마어마하다. 그런 것을 이 사람들은 셋업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드루킹 사건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많이 압니다. 이 사람들도.
이런 범죄가 드루킹 사건 같은 범죄가 중국에 많다고 합니다. 중국에.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가짜 상품을 많이 만들어 파는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가짜 쌀도 있고 그 피해를 중국 사람들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데 아주 민감한데 사실은 그런 그 드루킹 사건 같이 만드는 그런 것들이 정치적인 댓글이 아니라 원래는 가짜 상품을 만들어서 그것을 팔아먹는 그런 기술이랍니다. 그것이 원래는. 중국에서는 이제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가짜 상품이죠. 이제 복제품. 뭐 그 특징이 이제 중국의 그거니까 그걸 만들어 가지고 진짜처럼 그 이제 선전을 하면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이제 올려서 그 후기를 쓰고 좋아요를 이제 누르게 한답니다. 그것을 이 사람들이 휴대폰을 몇만 대를 이제 뭐 싸니까 중국은 그리고 다른 기능은 하나도 없고 그 페이스북 좋아요만 누르는 그런 프로그램을 딱 깔아가지고 몇만 대를 이렇게 까는 방이 있답니다. 그래서 사람이 돌아가면서 그 다 작업을 해가지고 순식간에만 몇십만 그 공감 이런 거를 만들어내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 물건을 막 사고 그러면 이제 또 그런 페이지를 또 없애버리고 다른 물건을 팔아먹고 그 원조가 그거랍니다. 원조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배 타고 다니면서 그런 걸 보니까 그 얘기를 어떻게 하면서 이제 그 지금 한국 드루킹 사건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나름대로 뭐 뉴스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 드루킹 사건이 원래는 광고에서 출발했지만 한국에서는 그것을 이제 정치권에서 힌트를 잡은 거겠죠. 정치권에서.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이제 뉴스에 공감을 눌러서 여론을 만들어가지고 대통령도 탄핵을 시켰다. 이런 것이 이제 이 사람들의 얘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최근에 이제 특검이 돼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국제 뉴스판에는 그런 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필리핀 인터넷에 보면은 그 필리핀 신문들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광고가 한글로 뜹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그 소프트웨어가 그 윈도우가 한글 버전으로 돼 있으면은 광고가 한글로 떠버릴 정도로 많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도 뭐 그런 거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물건이 있으면 한 권 사다가 팔죠. 그런 것 때문에 관심이 있는 거지,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중국과 달리 정치적인 이런 상품을 개발해가지고 그것을 공감을 눌러가지고 여론을 형성해가지고 정치를 한다, 한국은. 그렇게 해서 장관도 내쫓고 뭐 정책도 바꾸고 이런다. 그리고 이제 필리핀이 왜 그렇게 또 민감하냐면은 필리핀에서 한국에서 사용하는 전자개표기를 돈을 주고 수입한 거죠. 당연히. 돈을 주고 수입을 해서 개표에 썼는데 이게 다 엉터리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 사용 금지를 대법원에 한 겁니다. 필리핀 대법원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한국의 그 IT 쪽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은 안 믿죠. 필리핀 사람들도 지금 일단. 이런 거를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거기다 대고 만약에 어떤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야, 이 필리핀 사람들 말이야, 총알이나 넣고 말이야, 마약이나 넣고 셋업이나 해서 먹고 살고 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이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물론 당연히. 근데 만약에 지금 그 인터넷에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 사람들 욕 엄청 하지 않습니까? 미개하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필리핀 이 사람들도 중산층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야, 니그 자식들아, 응? 총알이나 세다임이나 하고 말이야, 마약 세다임이 하는 놈들이 뭔 말이 많아, 대먹지 않은 놈들 같으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나오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셋업은 그야말로 생계형입니다. 먹고 살기, 돈이 없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셋업. 이렇게 그 오프라인에서. 그런데 한국에서 하는 셋업은 온라인에서 합니다. 사이버.
그리고 그건 생계형이 아닙니다. 누가 생계형으로 보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그 정권에서 어떤 특정한 대상을 정해가지고 뉴스를 생산해서 누가 보지도 않는 뉴스를 특정한 그 포털에서 막 띄워가지고 이슈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두들겨 잡고 뭐 유력한 정치 후보자를 하나 또 매장을 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한국은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게 더 무서운 셋업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게 셋업인 겁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셋업의 레벨이 틀린 겁니다. 필리핀은 생계형. 당장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생계형이 아니라 뭐 고위직 자리를 뺏는다든지 정권을 뺏는다든지 아니면 상대편 회사의 영업망을 마비시키고 그 영업망의 그 이권을 내가 가지기 위해서 상대방을 모함하기 위해서 뭐 그런 셋업을 하고, 그러니까 기계로 하는 거죠. 지금 드루킹이 만들었다는 무슨 프로그램 같은 거를 만들어서 지금 가령 제가 그런 건 알고 관심을 갖고 오늘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특정한 포털에서. 예를 들면 이가 제가 지금 그 발음이 안 좋은 게 이빨을 하나 뽑았습니다. 이빨을 아파가지고. 근데 이제 다 아물지가 않아서 지금 해끼질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치과를 한번 검색을 넣어봤더니 지식인이죠. 지식인에도 넣어봤는데 광고가 나옵니다. 치과 광고가 쫙 나옵니다. 그런데 그 치과 광고를 보니까 그 내용, 치과에 대한 내용이 이제 첫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네 번째 페이지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첫 페이지에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똑같은 내용들이 매일 똑같은 거죠. 매일. 그리고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위치가. 이런 것들이 누가 보지도 않는데 뭐 클릭 수가 엄청나고 공감수가 많습니다. 광고를 누가 보겠습니까? 까놓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셋업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모르는 선량한 소비자들은 광고 보고 하는 거죠. 이것도 셋업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아신다면 필리핀에 오셔서 필리핀 사람들을 보고 이 새끼들 셋업이나 모는 새끼들이 미개한 놈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필리핀 사람들이 그런 거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지, 알아들어 보십시오. 가만히 있겠나. 야, 이놈들 봐라. 우리는 먹고 살려고 하는 거야. 니들은 그렇게 해갖고 대통령도 내쫓고, 장관도 내쫓고, 대기업 재벌도 갖다 구속시키고 막 니들 그러잖아. 이렇게 나오면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 바깥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이미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어떤 특정한 회사를 차리고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은 정당인이 아닙니다. 정치 지지자들입니다. 정치 지지자들. 근데 정치 지지자들이 돈을 버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직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특정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지지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의 하청을 받아가지고 돈을 버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광고업체에서 치과 광고를 해줘가지고 좋아요를 누르게 해주고 상위에 띄워주고 얼마 받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드루킹이 특정 정치가한테 공감을 몰아주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많이 실제로 공감이 많은 줄 알고 다 따라 보는 겁니다. 그리고 포털에서는 그거를 상위에 올려줘가지고 더 띄워주고, 그리고 당연히 포털은 수입이 무지하게 들어옵니다. 이 범죄입니다. 포털도 사실은 이거 큰 범죄죠. 허위 광고죠. 허위 광고. 그런데 그걸 대상이 국민이고 또 그 주체가 정치인들이라는 게 이제 이게 아주 큰 범죄인데, 이런 거를 한국 바깥에서 이제 다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그런 짓을 해먹는 사람들이 필리핀에 와서 쎄담 얘기를 한다면 이 사람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이런 거를 보면서 이게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사나?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이렇게 벌어지는데도 한국에 지금 소위 말하는 스카이 출신들이 얼마나 많고 유학 갔다 온 사람이 얼마나 많고 천주교만 해도 로마 카톨릭에서 인정한 주교들이 몇 명이고 뭐 불교계도 내놓으라는 사람이 많고 뭐 유튜브만 틀어도 뭐 명강의하는 사람이 세고 셌는데 한 사람도 입을 뻥끗하지 않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양심 세력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비양심 세력의 핵심이죠.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이거 정말 저 같은 사람이 뭐 얘기해봐야 누가 듣긴 하겠습니까? 오히려 욕이나 먹겠죠. 그러나 이 외국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앞에서는 뭐 실실 웃고 말았지만 창피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필리핀의 중산층 사람들이 이 정세, 국제 정세도 박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만큼 우리만큼 한국 사람만큼 아는 거죠. 한국 사람만 똑똑한 게 아니라 뭐 다른 나라도 중산층들은 지금은 인터넷이 다 발달돼 가지고 휴대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정보 공유를 하는데 지금은.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정말 필리핀 셋업의 대부가 한국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작업의 원조는 중국입니다. 중국의 가짜 상품을 팔아먹기 위해서 중국 사람들이 머리를 쓴 건데 그거를 한국에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물론 한국에서도 광고를 그런 식으로 하지만 중국하고는 좀 다른 차원으로 했었습니다. 끼케야 클릭수 높여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과대 광고를 해서 그 뉴스를 검색해보면 아시겠지만 가끔씩 그 클릭 사기라고 해가지고 그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는 사건들이 가끔씩은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정치적인 상품을 개발해가지고 그것을 그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특정 정치인하고 손을 잡고 띄워주는 거죠. 띄워주는 거. 그렇게 해서 이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포탈은 상당한 돈을 벌게 됩니다. 포탈은. 그 클릭 이런 거 예를 들면은 특정한 뉴스를 갖다가 띄워가지고 그게 수백만 뷰가 나왔다 했을 때 그 뷰에 붙는 광고료는 누가 먹습니까? 그걸 드루킹이 먹었을까요? 네이버가 먹었을까요? 나눠 먹었을까요? 이 특검이 이런 걸 수사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지금 수사를 안 하는 걸 보면은 특검도 뭐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겠지만 아마 그 분야는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언더그라운드 얘기니까 광고를 하는 분들은 다 아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드루킹이 특정한 정치인의 기사를 띄웁니다. 그래가지고 500만 뷰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 500만 클릭이 있는 그 사건이죠. 그 건하고 50뷰가 있는 그 건은 광고비가 다릅니다. 그러면 당연히 특정 포탈에다가 우리나라 포탈이 뭐 몇 개 있으니까 특정 그걸 다 했겠죠. 어디 한 군데만 한 건 아니고 그 포탈에다가 500만 뷰를 만들어서 거기다 광고를 실으면 돈이 됩니다. 그게 엄청납니다. 근데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고 한 달이면 막 몇백 개를 한다고 쳐보십시오. 광고비가 그게 무지무지하게 큰 돈입니다. 그 돈을 그럼 누가 먹었겠냐 이겁니다. 왜냐면은 그 로봇이 하는 것은 포털에서는 다 압니다. 기계 장치로 다 알게 돼 있습니다. 서로 알면서 정치적인 그런 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그 가짜 클릭
그러니까 클릭 사기죠. 클릭 사기를 해서 띄워가지고 정치인한테 별도로 돈을 주거나 받거나, 그리고 광고비를 별도로 주거나 받거나, 이런 수입이 바로 드루킹의 수입인 겁니다. 이것이. 이거를 그 특검 그냥 많이 들으면은 이거 수사해줄까요? 이거 광고비? 특검, 이거 무지 많습니다. 한번 당장 조사해 보십시오. 앞으로 제가 관심 있게 한번 그 특검 수사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지만, 이것이 셋업이라고 필리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맞습니다. 그리고 생계형 셋업이 아니고 대기업형 셋업입니다. 대기업형. 자, 오늘은 제가 세상 이런저런 이야기 편에서 필리핀 셋업의 대부는 한국의 셋업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